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발을 빼려는 현대차와 참여를 꺼리는 노동계 사이에서 광주시가 마지막 호소에 나섰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전국 혁신도시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가 직립된 이후 재개된 선체 수색이 미수습자 5명을 남긴 채로 종료됐습니다. 무등산의 올가을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초쯤 남도의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발을 빼려는 현대차와 참여를 꺼리는 노동계 사이에서 광주시는 마지막 호소에 나섰는데요. 양측을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광주시의 협상력에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함께 현대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현대차는 이 자리에서 투자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로 갈 필요가 있냐는 이사회의 질타에 시달리고 있고 자동차 업계 불황 등으로 경영 수지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규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 투자 유치 좌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에 다음 주 중으로 직접 대화하자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한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노동계가 참여해 협상력을 발휘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관심 있는 임금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원하청 관계 개선은 말도 안 꺼내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 더 이야기를 안고 있다는 것은 가장 협상에 내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의 타협을 대전제로 해야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 과정에서 앞뒤가 바뀌어 현대차 유치라는 구호만 남은 듯한 상황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이 엎질러진 상황에서 다시 노동계를 설득하고 발을 빼는 현대차를 잡을 수 있을지 민선 7기 광주시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만족도는 52.4점인데 반해 빛가람 혁신도시는 48.9점에 그쳤습니다. 분야별 점수를 보면 주거와 의료 서비스, 여가활동 환경 등에서 전국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 모 여고 교사 19명이 학생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학교의 설립자도 미투 가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경미 의원은 스쿨 미투가 발생한 광주 모 여고의 설립자도 학교 이사장으로 재임 당시 체육대회 때 학생들에게 치마를 입게 하는 등 가해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이 없었다며 졸업생이 제보한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이 학교의 설립자는 90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 어제로 꼭 70년이 됐습니다. 과거보다 커진 관심을 반영하듯 올해 추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연불과 기도. 4대 종단의 추모 행사로 막을 올린 여순 사건 70주기 추념식은 사상 처음으로 보훈 안보단체까지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신 도지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부에 앞서 도지사로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4.3 유족들 역시 자리를 함께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특별법이 마련되고 진상이 규명되고 진짜 그 억울함이 제대로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유족들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근데 도지사까지 그냥 전부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한이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한 보훈단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당시 14연대 군인들의 행동을 반란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행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모처럼 만드는 화합의 모델을 막 해볼까요? 70년이 지나도 여전한 이념 갈등. 그날의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은 이제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지난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음속 깊이 헤아려 주시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소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작가와 문인들은 이번 주말 문학인 대회를 통해 여순 사건을 재조명하고 서울 지역 시민단체도 광화문 광장에서 위령제를 열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가 직립된 이후 재개된 미수습자 수색이 종료됐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이 떠난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선체 모든 곳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바로 선 뒤 수색이 재개된 건 지난 6월. 넉 달 동안 쌓여있던 진흙을 퍼내고 눌러붙은 선체도 잘라내봤지만 끝내 미수습자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으로 발견된 치아 한 점은 기존에 수습된 희생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립된 세월호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색 작업을 지켜보며 목포 신항에 머물렀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오진 않은 것은 사고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유가족들은 착잡한 마음을 보이면서도 남은 과제들을 잊지 말아달라며 선체 내부 곳곳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세월호의 보조기관실 내부입니다. 이렇게 각종 파이프와 기관들이 심하게 부식돼서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현에 남은 의문의 변형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 있는 손상 등 선체조사위도 풀지 못한 의문들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로 넘겨졌습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를 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에 답을 해야 됩니다. 단원고 박영인, 남현철 학생과 교사 양승진 씨, 권재근 권혁규 부자 등 5명을 찾지 못한 채 끝내 종료된 수색. 침몰 원인부터 구조 실패 책임 등의 조사를 이어나갈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다음 달 공식 조사 개시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 초중학교 건물 4개 동이 재난 위험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재난 위험 시설 평가에서 D와 2등급을 받은 전국 13동의 건물 가운데 전남은 임자중과 목포 서산초 등 4개 학교가 D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 4개 학교에서는 콘크리트 박리와 철 노출 등이 발견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해 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 학업 중단 숙려제가 전남에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670여 명 가운데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38%에 그쳐 80%를 기록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2014년 80%를 기록한 전남의 학업 지속률은 해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가 2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2살 김 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두고 그림을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회원 1,200여 명에 230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돈을 잃은 회원에게 승패 조작으로 돈을 따게 해줘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65제곱미터와 공장 옆 주택 일부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4-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고 공장 안에 있던 목재와 기계 등이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도 쾌청하겠습니다. 날이 맑은 데다가 이번 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첫 단풍이 시작돼서 단풍 구경 가기 좋겠는데요. 다만 나가실 때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두 광주의 최저 기온은 7도에서 8도로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겠지만 한낮 기온은 21도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말 내내 하늘도 맑겠습니다. 구름 거의 없는 가운데 청명한 하늘이 내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끼는 짙은 안개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7.4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은 3.6도, 나주는 2.8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광주가 21도, 담양과 화순이 2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1도 예상되고요. 무안은 20도, 영암은 21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곡성의 낮 기온은 22도, 구례와 순천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m,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계속되겠고요. 큰 일교차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